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 객관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모두 100%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 조건이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주체적 조건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휴먼 캐피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 여부는 자본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 내가 가진 자본이 어느 정도인가. 뭐 돈을 가졌느냐, 건물을 가졌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휴먼 캐피탈, 내 몸뚱이 내에 체화된 자본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그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무엇이냐? 이건 지금 심리학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죠. 과거 19세기,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IQ라고 생각했습니다. IQ. 그때는 IQ가 맞아요. 그때는 IQ만 높으면요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법조문 달달 외워가지고, 물론 법조문만 달달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사법고시 합격하면 어때요? 판검사 되면 평생 존경받으며 잘 살아요. 의사 되면 평생 의사 선생님을 잘 살아요. 지금 사법고시 변호사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들 거의 40%가 백수죠. 의사 계획 절반이 망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IQ가 성공 요인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결론이 나왔죠.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 어떤 난관도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기력, 끈기, 그리고 열정. IQ가 높다고 열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IQ 있는 사람이 인내심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IQ가 아무리 높아도 인내심과 열정이 없으면 사회적 성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애터미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상대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만나면 속을 뒤집어 도는 사람이 있어. 그걸 참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는 객관적 조건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제력, 경청, 결단력 이런 것과 관계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하지옥, 진시황, 항우, 유방, 한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를 조금 넘어서 한나라 초기 이야기를 이제 한나라 말기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죠? 삼고초려. 삼고초려. 이것은 유비가 총나라 임금, 총나라 군주였던 유비가 제갈량의 처갓집을 3번 찾아가서 겨우 모셨다. 요 뜻이에요. 요 뜻.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조조, 손권, 유비가 다투게 되는데 유비가 덕 있는 사람이고 유비 밑에는 관우, 장비, 조자룡이라는 아주 범 같은 장수들이 있어요. 일당만의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조조한테 깨져. 계속 조조한테 깨져서 계속 도망다녀. 그러니까 요 사마이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봉룡과 봉추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얻는 것은 시군중 먹기다 이렇게. 그런데 봉룡과 봉추가 누군지 유비는 몰라. 그러니까 이 근처에 지금 봉룡이 와 있으니까 찾아보라. 그러고 안 가르쳐줘. 나중에 서서라는 사람이 유비한테 가서 봉룡이 제갈량이라는 걸 가르쳐줘.
그런데 그 제갈량에 대해서 유비나 관우나 장비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삼형제가 묻습니다. 도원결의에서 삼형제가 되죠. 나이가 누가 많은지도 몰라. 지금 역사적으로 아마 관우가 제일 나이가 많았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유비가 황손이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형님이 되고 관우 두 번째, 세 번째 장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이 선생한테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 제갈량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요? 그러니까 관중이나 아기보다 낫다. 관중은 이런 관포지교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제 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제 나라를 패권 국가로 올려버린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아기는 연나라, 연약했던 연나라, 그 당시 강한 진나라와 제나라가 있는데, 아기 장군은 그 약한 허약했던 연나라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격파해버린 그런 아주 불세추루 명장이에요. 이것보다 낫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사로서는 강태공, 제나라의 시조죠.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운 강태공, 그리고 한나라 한고조를 도와서 한나라를 만든 장자방보다 낫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삼형제가 기를 초풍한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다 이거야. 그런 인간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이 그 군에 산다는 걸 알고 삼형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갈량의 나이는 만 26세. 유비, 한나라의 황손이자 총나라의 군주인 유비의 나이는 만 46세. 20년 차이야. 제갈량은 백면서생, 어디서 뭘 하다 굴러 먹다 나온 젊은인지 모르는 인물이라고. 그런데 그 인재를 얻기 위해서 삼형제가 범 같은 장수 둘 거느리고, 한나라의 황손이, 총나라의 군주가, 초리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갈량은 어떻게 했어요? 가을에 찾아왔는데 나가버리고 없어. 왜? 제갈량은 이분들이 온다는 걸 아는데 나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없으니까 이 동자에게 우리가 다시 올 테니 제갈량이 들어오면 연락을 해달라. 에? 그래서 제갈량이 집에 있다고 연락을 했어. 그때가 한겨울이야. 삼형제가 털털 걸어가지고 눈 펄펄 맞으면서 갔는데 또 어디 가버리고 없어. 어디로 갔냐는 게 모르겠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가버렸어.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장비가, 그놈을, 형님은 앞으로 오실 필요가 없고 이놈 이 자식을 오기만 하면 내가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만약에 안 끌려오면 불을 확 쏴질러 버려. 이제 장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천하의 맹장인데 이 자식이 온다고 왔는데 가버렸어. 근데 유비는 그걸 달랩니다. 그러지 마라. 자, 그리고 또 왔다는 말을 듣고 또 왔는데, 황손이 왔는데 계속 낮잠만 퍼자고 있는 거야. 계속 낮잠만 퍼자고 있는 거지. 26살 먹은 놈이 말이야. 46살 먹은 황손이 왔는데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한나자를 자고 나서 그때사 일어나. 그래 놓고 제갈량이 일어나서 천하 삼분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천하 삼분지계. 이쪽은 지금 중원 있죠. 여기는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직 넘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쪽 강소성 근처에, 이건 오나라인데 이쪽이 양자강 쪽이죠. 손권이 3대에 걸쳐서 손권 집안이 왕을 하고 있고 지세가 험준하고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은 넘볼 수 없다. 그러면 주인 없는 땅이 어디냐? 여기다. 여기 주인 없는 땅. 여기 지세가 험하고, 그 다음에 유표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힘을 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는 천시를 얻었고, 천시. 여기는 지리를 얻었고 험한 땅이야. 못 쳐들어가. 여기는
군주께서는 인심을 얻으면 천하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국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이걸 치면은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내 계획에 따르겠느냐? 유비가 뭐라고 그랬어? Yes, that's good idea. 그러고 이제 제갈량을 스승으로 모십니다. 46세 된 군주가 26세 된 제갈량을 군사로 모십니다. 군의 스승이죠. 자, 그러면 이제 리더는 왜 그 26살밖에 안 먹은 제갈량을 46세 된 황손이자 군주가 3번이나 찾아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리더는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갈량과 유비는 지금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26살 먹은 아무 네임밸류도 없는 제갈량이 군사, 범 같은 장수들을 부리려고 하면 장수들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어디서 뭐 먹던 놈인지도 모르는데 농사 짓고 살고 있었거든. 농사꾼이거든. 농사꾼이 어떻게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말이지, 마초 같은 그런 장수들이 농사꾼 말을 듣겠냐고. 안 들어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군주가 제갈량에게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제갈량은 지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비를 뭘로 만들어? 바보로 만들어 놓죠. 계속 3번이나 갔는데 나참 퍼자고 이거 가버리고. 유비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유비는 한 수 위니까 내가 제갈량에게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지휘가 불가능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실어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굽실거리는데 말하는 놈만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갈량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제갈량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제갈량은 어려서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12살 때. 그리고 17살 때 자기가 의탁하던 작은아버지마다 돌아가시니까 17살 때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17살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바로 앞에 수경선생 사마휘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갈량의 능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마휘한테 배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마휘 선생이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배우고 싶은데 이놈 사마휘 선생이 기르는 수탉 중에 괴상한 놈이 한 놈이 있어. 꼭 오늘날 같으면 12시만 되면 꽃기호하고 3번 울어. 그러면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사마휘 선생이 그날 수업을 마쳐. 제갈량은 더 배우고 싶은데 이놈의 닭 모가지를 지금 비틀어 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갈량이 깨를 냈어. 주머니에다가 쌀 주머니를 3개 넣고 울 시간이 되면 가서 쌀을 줘. 그러면 그거 퍼먹느라고 안 울어. 그럼 또 울 시간이 되면 또 줘.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 닭이 안 우니까 계속 한 거야 지금. 나중에 수경 선생이 알았어. 그걸 선생을 속였다는 이유로 쫓아내버렸어. 쫓겨난 거죠. 그런데 그 제갈량의 인품을 잘 알고 있는 수경 선생 부인께서 그 제자를 좀 데려다 다시 가르칠 수 없느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수경 선생이 동자를 파견해서 제갈량 집에 파견해서 이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봐라.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동자가 3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째, 부모님이 추위를 몹시 타는데 추위를 타지 않게 해드리려고 산에 가서 사냐초를 캐서 달아드리고 자기가 이불 속에 먼저 들어가서 이불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모친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효도죠. 두 번째, 제갈량이 그 당시 어렸으니까 키가 작아서 양쪽에 밭이 있는데 물찌개를 지고 가면 곡식이 상해. 그렇죠?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찌개를 지고 갈 때는 뱅뱅 돌아서 갑니다. 두 번째 보고요. 그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세 번째,
제갈량이 그 동네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에게 처음에 글을 배웠는데 얼마 배우고 나니까 그 청년보다 학문이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그 청년에게 계속 가깝게 지내고 배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 이걸 딱 동자가 보고 하니까 너 오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역시 수경 선생이 찾아갑니다. 제갈량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때가 27이니까 우리나라는 만 26, 10년간 1만 시간의 법칙이죠. 1만 시간, 10년간 공부를 하고 제자백가의 모든 책을 섭렵하고 천하를 아우를 수 있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이때 유비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을 얻게 돼서 그때부터 중원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해요. 그만큼 파트너가 중요하다고. 파트너에 제갈량, 아기, 그리고 한신 같은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치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한 인물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고 망하고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 라인에 어떤 한 인물이 내 라인 전체를 먹여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나가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요, 동물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밥 먹는 개 꼬리 잡아 다녀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놈을 물어야 되나 안 물어야 되나 그 생각 없어. 와서 덜컥 물어버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극이 있으면 즉각 반응이 나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극이 있으면 여기 공간이 있는데 한참 생각해보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도와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간의 크기를 넓힌다. 그런 거예요. 이 공간의 크기를 넓힌다. 그래서 이 공간의 크기를 넓힌 게 유비란 말이에요. 유비. 첫 번째 찾아가서 없으면 나중에 오랏줄로 묶어서 끌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황손인 유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 될 만한,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제갈량 같은 사람을 돈이나 권력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유비가 제갈량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더라면 제갈량은 지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제갈량을 얻지 못했다면 그런 역사의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만큼 역사적 인물들은 뭔가 있어요. 뭔가 있다고. 자, 다음 시중에 가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겁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빈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였어요. 근데 유대인이야. 그런데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끌려간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모, 형제, 친척이 다 끌려갔는데 수용소에서 다 죽고 혼자 살았어. 다 죽고. 가스실에 가고 노동하다 죽고 맞아 죽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철학자 니체의 말이 생각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그럼 이걸 바꿔봅시다.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걸 그 책 제목은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치 수용소라는 게 말이죠. 제가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는 데가 수용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난폭하고 몰상식한 상황에서 이 경험을 한 정신과 교수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왜 미치는지, 왜 정신적 고통을 겪는지를 자기는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과대학에 가서 가르쳐야 할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면서 자기가 치료를 해보니까 인간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막 헤매는 것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러겠죠. 이분이 유명한 말을 이 책에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으나 한 가지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길을 택하는 인간은 맨 마지막 자유다. 나를 정말 실망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환경도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 하느냐는 누구 자유다? 내 자유야, 내 자유. 내 자유라고.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맞아요?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다. 내가 해야 된다고. 그것이 내 최종 자유야. 아무도 못 뺏어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못 뺏어가.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내 지금 가정 경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지금까지 고집만 디릭디릭 피워왔는데, 그러면 내가 시대의 흐름에 반응해서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 이제 결론입니다. 삼고초려. 리크루팅하고 자기 다운라인을 섭외하는데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유비, 황손도 26살 먹은 말이에요. 자기보다 20살이나 적은 제갈량을 그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서 구박을 맞았는데 그거 참으시라고.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 이 공간을 넓히시라고 말이에요. 요건 자기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요즘 학자들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고 있는 게 자제력이에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력.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제력. 천하 삼분지기. 요건 제갈량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이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유비도 어때요? 바로 받아들이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제갈량이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비는 자기 황손이고 총나라 군주이면서 20세에나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지도 모르는 그 제갈량, 단지 그걸 가르쳤던 수경 선생의 말을 듣고 제갈량은 관중이나 아기보다 낫다. 그리고 강태공과 장자반과 동급이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자제력, 용기, 열정, 끈기 이것만 발휘하시면 아마 3년, 5년 후에는 스타마스터나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이겨야 돼? 나 자신을 이겨야 돼.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